요즘 같은 여름철 장맛비가 막 내릴 때도 있고요. 또 태풍이 올라오면 큰 비가 내릴 때도 있죠. 그럴 때 빗길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빗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서요. 아하. 아이고. 예, 뭐 날이 흐리긴 하지만 주행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때 갑자기 물이 아이고. 차량을 덮친 물폭탄.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물이 많이 고여있지도 않았어요. 살짝 고여있는데도 저렇게 물이 튑니다. 물이 튀면은 옆에 또는 뒤에 오는 차에 앞유리창이 완전히 가려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만약에 저 상황에서 더 많은 물이 쏟아졌다면 아주 위험하겠죠. 실제로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조금 속도가 빨라 보이네요. 비가 내릴 때는 속도를 20% 감속해야 되는데 화물차, 트레일러군요. 트레일러랑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트레일러 옆을 지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물이 튀면서 아무도 없네요. 아이고. 예. 영상을 다시 보니 강력한 물줄기가 차량을 집어삼킬 기세죠. 이야.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 국가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큰 사고 아니어서 다행이죠.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는 내가 1차로 잘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2차로 가던 차가 나한테 물폭탄을 때리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나는 날벼락 당했다, 이런 생각일 텐데요.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 조심해서 지나가야 돼요. 고인 물이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밤이었으면은 물이 고였는지 안 고였는지 잘 안 보이겠지만 낮에 보여요. 그럼 속도를 줄여야죠.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갔으면 물이 옆에 조금만 튀겠죠. 그런데 빨리 가다 보니까 퍽 튀었습니다. 트레일러 잘못했고요. 그렇다면 불박차는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한속도 80km인 도로에서 과속하는 차량, 장마로 물이 흥건한 도로에서 위험해 보입니다. 자, 결국 날벼락 같은 물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비 내리는 날은 무조건 20% 감소. 그리고 느낌 안 줄 때는 더 천천히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불박차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뚝 지나가면서 불박차가 앞에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물을 확 뿌려갖고 그래서 사고 났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뒷차에 100% 잘못이어야 돼요. 물을 팍 뿌린 트레일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불박차도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빨리 지나가려 한 거, 그게 잘못이죠. 둘 다 똑같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왜 그렇게 무리하게 위험한 곳을 저 앞에 물이 고여있는 것이 보일 수 있는데 왜 지나려 했느냐라는 측면에서 불박차의 잘못을 조금 더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0대 50 또는 불박 60, 트레일러 40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한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운전할 때 앞에 차가 가고 있으면 그 차와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죠. 그것을 안전거리라고 그러는데요.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나도 따라서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말하는데 그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영상 보시죠. 불박차 정상적으로 잘 달리고 있고요.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입니다. 근데 앞차는 좀 가까워 보이네요. 앞차가 멈추고 아이고. 아하. 예, 영상을 다시 보니까요. 녹색 신호인데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죠. 앞차가 멈출 때 너무 가까워서 들이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세게 들이받던 것 같지가 않은데 그냥 퍽 하네요. 뭐가 또 있었나요? 혹시 뒤에서 뭐 다른 차가 들이받았나요? 후방 영상 보시죠. 예, 제보자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트럭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아이고. 브레이크를 잡아보지만 안타깝게도 2차 사고로 이어집니다. 아하, 이번 사고는 불박차도 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했고요. 또 트럭도 너무 바짝 따라오다가 제일 앞에 가는 차가 멈추니까 불박차가 브레이크 잡아보지만은 쿵! 그 순간에 잠시 후에 또 뒤에 차가 쿵! 결국 3중 추돌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 불박차가 안전거리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예요. 일반적으로는 안전거리 지키지 못해서 뒷차가 앞차 들이받으면은 뒷차의 100%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과실비율 몇 대 몇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차가 왜 멈춘 건지, 제가 왜 받게 됐는지 제 뒤차 차주분께서도 궁금하셔서 물어봤을 때 앞차 차주분은 그냥 앞차들이 다 멈춰서 멈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제 블랙박스 영상도 안 보여주시고 하시니까 제가 그게 제일 의문이에요 지금. 네, 이 사고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제보자 수리 견적만 900만 원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다고 하네요. 앞차 차주분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이고, 이제 안전거리 미약보인 제가 100%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차 운전자가 왜 멈췄는지 얘기를 안 해주나요? 도로교통법에는 뒷차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켜야 되지만 앞차도 이유 없이 급제동하면 안 된다. 이유 없이 급제동하면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날 들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쭉 가는 차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그럴 때는 급제동, 급정지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막기 위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또는 경찰관의 갑작스러운 수신호에 의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멈추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앞차의 잘못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앞차 급제동하면 뒤차 와서 들이받을 수 있어요. 앞에 가는 차 쭉 갈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멈췄느냐, 그런 측면에서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고요. 이유 없는 급제동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일어난 사고인데요. 앞차를 바짝 따라간,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뒤차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차는 앞에 신호가 녹색 신호면 앞으로 쭉 빠져줬어야죠. 갑자기 멈추면 뒤에 오는 차 날 들이받잖아요. 따라서 앞차도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급제동한 것은 잘못이죠. 전체적으로 앞차 30, 뒤차 70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1차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사고가 있는 거죠. 1차 사고 있었던 둘, 30, 그것을 앞차와 풀바로 나눈다면 다시 30대 70으로 나눠야 되니까 30의 30%는 9, 30의 70%는 21.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사고는 2대 21대 70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복잡하죠? 자, 자칫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는 3중 추돌 사고. 조금만 여유를 두고 운전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